자, 오늘 이 시간 영앤리서트의 최진욱 팀장,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기분 좋은 7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 시장의 움직임, 이대로 상승을 더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망부터 확인해 보시죠. 업앤다운 보겠습니다. 자, 역시 업의 의견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운 주시면 이제 소금 뿌린다, 초친다 이런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업입니다. 김신 팀장님, 오늘 시장의 강한 상승의 이 주요한 원인이 뭘까요? 미국 증시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PC도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특히 빅테크 쪽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좀 상승을 견인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주말 사이에 나왔던 무역 수지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긴 했지만 방향성이 뚜렷하게 보이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점점 적자를 줄여나가는 폭을 그리다가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중에서 뭐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기계 쪽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랑 뭐 자동차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실적을 내면서 반도체가 다시 한번 턴을 한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간 하회하는 움직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턴을 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다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흑자 전환을 한 거에 더해서 실적의 증가폭 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지금 주요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다 보니까 약간의 흐름은 오늘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흐름이 약간은 더 이어진다. 이 약간에서 약간 기분이 조금 오늘은 좋아질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좀 미국 증시에서 오늘 좀 조기 폐장하고 네. 내일도 휴장합니다. 그리고 FOMC 의사록도 있다 보니까 네. 약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약간 좀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더 아는 내용이잖아요. 더 아는 내용이라서 우리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는 국장이 미장을 이끈다. 이렇게 또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냥 저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자, 최진욱 팀장님, 오늘 네. 시장의 상승, 아까 이제 우리 김신 팀장님은 약간이라는 표현 하셨는데 어떻게 하반기 좀 기대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7월에 만약에 네. 추가 금리 인상이 0.25dp 정도 나온다고 해도 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은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또 추가적인 인상만 안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시장은 굉장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뭐 미증시에서 마이크론 지금 주가가 급락을 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단기간 좀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부분은 중국 규제 이슈 부분들 그리고 HBM 대응 부분들 마이크론 자체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반도체 업종의 사이클 부분들은 다소 좀 저는 긍정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이제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좀 단단합니다. 그만큼 이제 긴축 부분들에 있어서 부담감도 어느 정도 시장에는 지금 작용을 해준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큰 악재 같은 경우들은 좀 작용을 해줄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관점이고 일단은 무역 수지 적자 부분들이 흑자로 전환이 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좀 주가에 좀 긍정적인 바탕으로 베이스를 깔고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7월에 좀 추가 금리 인상 부분들이 나온다 해도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약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폭을 이어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이던 조금이 더 이어가던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잘 올라야 그게 또 시장의 상승을 잘 체감할 텐데 여러분도 지금 잘 체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르고 있는 또 혹은 떨어지고 있는 다양한 종목, 섹터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주말 사이에 테슬라의 판매량 2분기 기준으로 80% 넘는 판매량 증가, 가격 인하가 확실하게 먹혔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관련주도 급등에 나서고 있고요. 반도체 쪽도 주말 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의 주가 급등도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SK하이닉스 2%, 삼성전자 1% 넘는 상승과 함께 개별 종목들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매력이 있는지를 한번 가늠을 해볼 텐데요. 어떻게 여쭤볼까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반도체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팻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반도체는 두 분 다 O 의견 주셨고요. 자, 이어서 내리지 마시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의견 팻말 들어주세요. 2차 전지도 O 의견. 두 분 모두 반도체 2차 전지 그러면 나눠서 골고루 담아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먼저 오늘 더 강한 2차 전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테슬라의 영향인 건가요? 테슬라 쪽이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사실 2차 전지 쪽에서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에코프로입니다. 네. 근데 에코프로 차트를 보면은 전고점을 뚫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테슬라 쪽에서 판매 대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테슬라의 재무제표에는 약간이란 말을 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예, 부담이 개의치 될 수는 마십시오. 있죠. 네. 아무래도 가격 인하를 했다 보니까. 하지만 2차 전지라든지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뭐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전고체 관련주가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한농화성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전고체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 SDI가 전고체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2차 전지에서 트리거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했을 때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전고체이다 보니까 얼만큼 상용화가 되는지 출시를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물론 특허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일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고체 특허가 일본이 많지만 아직까지 전고체 시장했을 때 기술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하반기에 삼성 SDI가 전고체 샘플을 내놓는다면 다시 한번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반도체주의 상승의 배경 보겠습니다. 반도체주는 어떻게 미국발인가요? 아니면은 사실 지난주부터 반도체주들도 꾸준히 반등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추세가 하반기에 조금 더 가시성이 커지는 걸까요? 저는 오히려 HBM 모멘텀이 조금 더 날개를 달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가 HBM 쪽에 대한 수요를 지금 전반적으로 점유율 한 50%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가 한 4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지금 마이크론하고는 조금 더 제한적인 좀 모습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반도체 업황에는 확실하게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오늘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나 필두로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 2분기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부분들은 뭐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3분기부터 흑자로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고 내년에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조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계속 저는 좀 반응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 부분들이 지금은 주가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와 주는 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필두로 지금 들어와 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대형주들이 이렇게 좀 받쳐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소부장 기업들이나 반도체 장비 쪽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뒤따라서 같이 좀 동행 성장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들어와 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 2분기에 좀 감산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주면서 결국엔 3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조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업황에 대한 타격은 이제는 거의 뭐 마무리 단계라고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보통 이제 업황 반등이 사이클이 좀 들어와줄 때가 현물가가 먼저 반등이 나오고 ASP가 반등이 또 그다음 순서로 좀 나와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업황 반등 과정에서는 어차피 뭐 현물가 반등이 먼저 나오는 게 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ASP가 반등 나오고 나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좀 반도체 업황의 순환 사이클이 좀 많이 돌아줬었는데 지금은 뭐 디램4 수요 부분들은 여전히 좀 부진하고 디램5는 생각보다 지금 견조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현물가 반등 먼저보다는 ASP가 반등이 될 수도 있는 기대감도 저는 좀 수급이 지금 메이저 쪽에 좀 잡혀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조금 더 빠르게 지금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 2차 전지 반도체 두 분은 어느 쪽을 더 현재 시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두 개 다 좋긴 하지만 비중으로 따지자면 김신 팀장님은 어느 쪽에 조금 더 저는 비중을 두시나요? 반도체의 7 그리고 2차 전지의 3 정도
정도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서 설명했다시피 HBM 관련했을 때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SK하이닉스가 주가의 탄력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더 긍정적입니다. 그 뜻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에서 HBM 관련했을 때 보다 더 긍정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HBM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앞으로의 성장성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이라는 면을 보게 됐을 때 앞으로의 성장성이 약 60% 정도는 열려 있다라는 이런 외신도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엔 보다 물론 2차 전지도 좋아요. 2차 전지도 다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27년, 28년 정도의 수주 잔량을 좀 땡겨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반도체는 다시 한번 턴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AI라든지 관련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서 사이클이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게 된다면 반도체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재현 팀장님은요? 저도 한 반도체 한 80%고요. 2차 전지 한 20% 정도. 오. 네, 근데 2차 전지는 저는 좀 지금은 음극재나 네. 분리막 쪽을 조금은 포트를 한 20% 담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제 결국에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가 좀 수주 증가 부분들의 모멘텀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전반기 때.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어느 정도 멀티플이 좀 많이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지금 IRA 반사 수혜로 지금은 좀 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분리막 쪽이나 아니면 좀 실리콘 음극재 쪽이거든요. 분리막 같은 경우가 지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스팟 계약에서 이제는 장기 공급 계약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성이 주가에 저는 좀 하반기에 좀 실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실리콘 음극재 탑재 차종이 좀 증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결국엔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음극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해준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장들 같은 경우 생산 라인을 또다시 가동을 시켜야 되고 조금 더 수주 물량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공장을 또 뭐 신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양극재 쪽보다는 좀 음극재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네. 오히려 한 20% 포트는 뭐 분리막의 10%, 음극재 쪽에 좀 10%, 나머지 한 80%는 반도체 쪽에 저는 좀 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반도체 쪽의 비중을 70~80%로 더 담는다. 그 이유의 배경에는 그동안 덜 올랐고 하반기에 확실하게 업황의 바닥을 딛고 이제는 뭔가 좋아지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골라봐야 할지 탑픽 두 분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어떤 종목 탑픽으로 보십니까? 네, 오전 그 원고를 처음 드렸을 때 신성 ENG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엄청 올랐잖아요. 네, 지금 27%대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시기보다는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너무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신성 ENG가 오늘은 모멘텀이 삼성 SDI 그 코일 배터리 그쪽으로 이제 모멘텀이 생긴 거죠? 뭐 그것보다는 네. 신성 ENG가 2차 전지와 반도체 두 가지 토끼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두 같아요. 마리 다 잡았다. 네. 지금 뭐 대표적인 클린룸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클린룸 관련했을 때는 시장 점유율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클린룸에 대해서는 뭐 투자를 7배 확대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 그 점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종목이 신성 ENG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드라이룸이라고 뭐 클린룸이랑 좀 비슷한 쪽인데 2차 전지에 대해서도 투자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드라이룸에 대해서도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보니까 드라이룸은 뭐 말려주는 거예요? 약간 그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거를 없애야 하는데 공정을 하는데 반도체라든지 네. 바이오 이런 쪽에서는 클린룸이라고 네. 하고 2차 전지 쪽은 드라이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드라이룸에서도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30%이지만 2차 전지 쪽에서 투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게 됐을 때 신성 ENG라는 종목 굉장히 기대가 된다. 특히 작년 수주 잔량을 보게 됐을 때 수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주를 받고 한 1년 뒤, 1년 반 정도 기다리면은 매출로 좀 찍히다 보니까 하반기부터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다 보니까 지금 따라가시기보다는 다음 날을 보시거나 혹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KN솔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KN솔이 원래는
원방테크라는 종목 기업인데 네.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기업이다 보니까 후발로 따라갈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KN솔이 있다는 점까지도 한번 염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성기한지 오늘 이제 오전에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급등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자 이제 현재 26%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의 매수보다는 좀 내일이나 이번 주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후발주자 이름이 KN솔. KN솔도 함께 또 여러분 언급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팀장님은 어떤 종목 탑픽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HBM 쪽에 대한 좀 모멘텀이 좀 강하게 부각이 될 수 있는 한미반도체를 네, 좀 탑픽으로 저는 좀 얘기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도 네네. 많이 안 오른 건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죠. 네, 이거 많이 지금 올랐네 싶으실 텐데. 네, PBR 이제 밸류로만 놓고 보면 지금 주가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는 네. 있겠지만 오늘 지금 상승폭을 보게 되면 한 3700선을 지금 계속 지지받아주고 계속 지금 매물을 소화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앞전에 매물폭이 좀 강하게 저항이 됐던 부분들이 3700선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돌파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기술적 관점으로 볼 때는 박스권을 지금 또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앞전 신고가 라인까지 그 이상까지도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는 관점으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6월 29일 날에 좀 기타 범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네. 기타 범위 물량이 강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밀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기관이라든지 뭐 금투, 보험 이런 쪽에 물량이 계속 밑에서 받쳐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기관 쪽이 지금 계속 물량을 모아가고 있고 외국인이 지금 이틀간에 매도세로 대응해주고 있지만 주가가 전혀 밀리고 있는 모습으로 안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은 매수세가 조금 더 매도세보다 강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은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물량이 기타 범위 물량이 좀 대량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좀 조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하게 한미반도체는 지금도 박스권 돌파로 좀 매수 관점을 봐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와 신성 ENG 두 종목을 반도체 쪽 탑픽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국민주였다가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다 미워하는 종목으로 변한 카카오와 네이버 이 두 종목을 여전히 포트에 담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네이버의 주가는 4%, 오늘 카카오도 3%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오랜만에 뭐 미국의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업종의 상승에 힘이 입었다. 뭐 이렇게는 기사가 나고 있는데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반등인데요. 이 반등을 계속해서 가져가도 될지 일단 이 섹터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세요. 네, X와 O로 엇갈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종목별로 여쭤보면 또 조금 더 또 결이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최준희 팀장님이 X 의견 주신 거죠? 아니, 저는 맞나요? O 의견입니다. O 의견 주셨고 네네. 우리 김신 팀장님이 X 의견 주신 것 같은데 김신 팀장님 어떻게 네이버, 카카오 두 기업 모두 그렇게 보시나요?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만? 둘 다 X 오, 의견을 정말요? 드리고 있는데 네. 우선적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둘 중 고르라고 하면은 네이버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우선 첫 번째로 실적 그리고 성장이 계속 나오는지 여부 두 번째로는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의 위치가 견고하게 나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의 성장성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실적 부진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이버는 물론 매출 면에서는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순이익률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쪽에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를 독과점이라면서 밀어주지 않고 있어요. 네. 규제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규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위가 계속 나오는지 여부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카카오톡 대신에 친한 친구들과 DM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이버 대신에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것의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유튜브라든지 검색이 점점 바뀌고 우리 있습니다. 김시현 팀장님은 정말 MZ네요. MZ세대. 요즘은 MZ가 아니라 네. 잘파라고 하더라고요. 잘 파요? Z세대와 알파세대, 잘 파? 10대와 20대를 불러서 이제는 오. 잘파 세대이다 보니까 네네.
조금씩 지금 뭐 언론이라든지 나오는 용어들이 바뀌고 있다 네. 보니까 세대들이 점점 더 바뀌고 있다. 물론 10대, 20대 초반들이 구매력이 뭐가 있어서 얘네들을 집중을 해야 하냐. 그 사람들보다 50대, 40대가 쓰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의 성장성을 봤을 때 좀 젊은 층들, 그러니까 잘파 세대들이 어떤 거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사용률이라든지 연령층이 점점 이탈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이버와 카카오, 그러니까 이 두 기업들이 이전만큼의 위치와 그리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심이 좀 생겨가지고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네이버 카카오의 입지가 과연 계속해서 이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라는 말씀이고요. 반면 최준우 팀장님은 O 의견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주셨어요. 저는 이제 뭐 카카오는 여전히 좀 세모고요. 네, 네이버만 좀 O를 좀 넣어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간략하게 카카오가 세모인 이유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카카오 하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나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거든요. 하반기에? 왜냐하면 지금 엔터 쪽에 대한 효과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임 쪽에 대한 효과도 자회사 쪽으로 통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톡비즈 개선을 통해 가지고 좀 매출에 대한 부분들에 좀 시너지를 주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SM 같은 경우도 경영 안정화가 지금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저 하반기 신작까지 지금은 좀 대기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카카오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에 좀 실리는 부분들이 저는 조금은 좀 기대를 해보긴 하지만 여전히 뭐 매크로 환경이 조금 더 민감한 좀 네이버 같은 경우 그리고 포인트를 잡아드리게 되면은 포시마크가 일단은 계획보다 빠르게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라이브 커머스 도입 부분들이라든지 검색 광고 부분들의 추가 실적 개선 여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들로 볼 때는 여전히 카카오보다는 조금 더 네이버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이버의 스토리가 조금 더 빠르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최준우 팀장님은 둘 중에 그러면 토픽 종목은 당연히 네이버, 네네. 되시겠고요. 김신 팀장님은 그러면 X 의견 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둘 중에 그래도 고르자면 네이버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 지금 사실 네이버의 주가 차트 여러분 함께 보시죠. 3.83% 강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올해 거의 초 수준으로 다시금 주가는 돌아간 상태에서의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주가를 좀 설정을 해본다면 얼마 정도로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실 목표 주가라기보다는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을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축소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의견을 부정적이시네요. 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론 저가에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겠다 하는 건 본인의 정신에는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계속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고 네. 특히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더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사서 오히려 수익률을 빨리 내는 게 낫다. 네. 굉장히 지금 사실 네이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마음 아픈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김신 팀장님이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정리하자면 아닌 건 아닌 거고 좋은 걸 오히려 사는 게 그 시간 낭비가 덜 하는 거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고 그러면 최준우 팀장님 네이버 네. 지금 목표 주가 시장에서 보니까 높은 게 한 34만 원 정도거든요. 네네. 12개월 기준이겠죠? 네네네. 최준우 팀장님 얼마 보세요? 저는 일단 20만 원을 돌파해주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20만 원을 돌파해주고 20만 원 밸류를 지금은 좀 지켜준다고 하게 되면 저는 26만 원대까지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조금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26만 원의 매물이 너무 많이 지금은 묶여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를 돌파하는 게 가장 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여기를 돌파를 한다고 하게 되면 저도 한 30만 원대까지는 조금 충분히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히든 섹터는 뭘까요? 두 분의 히든 섹터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은 김신 팀장 화장품, 최진욱 팀장은 자동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신 팀장님 화장품, 요즘은 뭐 대형주는 저리 가라 하고 중소형주 워낙에 랠리가 좋잖아요. 화장품주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추세가 좋아서입니다. 추세가 좋아서. 네, 화장품도 트렌드가 바뀌었죠. 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쵸. 중국 쪽보다는 일본이라든지 북미 이런 뭐
향이 좋은 쪽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을 탑픽 종목을 가져오긴 했는데 추세를 보면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와. 있고 특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에서 중심축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도 아랫골이 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만큼 투자 심리라든지 매수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같은 경우에는 당장 급하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5일선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부근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우리 최지은 팀장의 자동차 안에서 뭐 완성차 쪽인가요? 뭐 어느 쪽 보시나요? 저는 좀 대형 부품사를 지금은 좀 가져왔거든요. 네. 현대모비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지금 자동차 섹터 내에서 오히려 현대모비스가 지금 너무 못 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기차의 좀 차량 판매량만 봐도 이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완전 해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 결국에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높은 이익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결국에 완성차 업체들의 좀 전방 판매 호조세가 계속 나와주게 되면은 결국에 부품사 입장에서는 동행 성장을 계속 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긴 측면으로 볼 때는 지금 정책 국면인 부분들은 사실인데 아직 현대모비스가 이익의 격차 부분들을 주가에 반영을 현재 안 해주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책 국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하반기에 확실하게 좀 트리거 부분들이 좀 나타나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가 실적 부분들은 당연히 좀 좋아질 거라고 저는 트레머십 좀 사실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의 밸류 자체는 굉장히 좀 재평가가 다시 한 번 더 들어갈 시즌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대형주 입장에서 매력적인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중장기 투자로도 굉장히 좀 제격이라고 네.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히든 섹터는 화장품과 자동차 안에서 하나씩 종목도 골라봤습니다. 내부자 들은 시간 영현리서치의 최진욱 팀장,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